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며 황량한 시골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낮의 더위가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침묵뿐이었다. 먼지가 자욱한 흙길을 꾸준하게 걷는 10살 소년 김남주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습관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도 김남주는 넓은 들판을 달리며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마른 땅에 메아리 치는 그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황량한 도로 한복판에서 특이한 광경이 김남준을 멈춰 세웠다.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앞에 전복된 차가 있었다. 근처 길가에는 한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었고 침묵 속 약한 울음소리가 현장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김남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차도 없고 행인도 없고 오직 10살 소년만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김남주는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여자의 창백한 얼굴과 상처로 가득 찬 몸, 그리고 약한 호흡을 보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남주는 침을 삼키며 진정하려고 했었다. 그들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아기를 만질 때 그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김남주는 어린 시절 엄마가 그를 달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을 줄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김남주는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땅에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이 켜지자 그는 재빨리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즉시 와주세요. 김남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그는 주소를 읽고 침착하려고 노력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남준은 뒤를 돌아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작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고 눈은 희미하게 뜨였다가 다시 꽉 감겨 있었다. 김남주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김남주는 아기를 살며시 안고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쩌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남준에게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계속해서 먼 길을 내려다보며 비상 차량의 불빛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키스 세션의 침묵을 가르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달려와 그의 바로 앞에 멈췄다. 의료진 2명이 급히 달려왔다. 도움을 요청했나요? 그들 중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있는 소년을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남주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크게 다쳤고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구조대는 주저없이 즉시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또 다른 사람이 김남준의 아기를 살며시 데려갔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여자를 손잡이에 올리고 2 사람을 차에 태우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내자 다시 경적 소리가 울리고
김남주는 황량한 도로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고, 작은 자부심과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김남주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소년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점차 밤이 깊어가고 시골길은 어느 때보다 조용해진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김남주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차량 뒤쪽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김남주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남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김남주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고 어제 일어난 일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김남준, 김수진 언니는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남준아, 정말 잘했어.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맞지만 먼저 자신부터 안전해야 해라며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남주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업 중에 김남주는 어제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는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와 아기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타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학교가 끝났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경비원에게 물어본 김남주는 여성이 입원한 병원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괜찮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남주는 응급실 문 밖에 서서 여자가 의식을 되찾았는지 궁금해했다. 들어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나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멈춰서 물었다. 김남주는 잠시 당황하다네. 어제 사고를 당한 여자아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간호사는 잠시 김남준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구급차를 불렀던 그 애 맞죠? 회복 중이에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아주 건강해요. 김남주는 가슴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 올려진 듯한 느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아직 일어났나요? 그는 소심하게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방금 일어났습니다. 방문하고 싶다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김남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보고 싶었고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김남주는 베개를 기댄 채 앉아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더욱 기민했다. 그녀 옆에는 작은 침대에서 푹 자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김남준을 알아보자 놀란 눈을 반짝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어제의 그 소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김남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와 미아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남준은 혼란스러웠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남준은 나는 단지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더듬었다.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신 같은 어린 소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남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떠올랐다. 그는 그들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행복해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끝에 김남준은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그녀의 이름은 이린이고 그녀는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린 씨는 차가 통제력을 잃기 전 구조를 요청했지만 신호가 없어 딸을 꼭 안고 기적을 기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김남준이다. 이린은 감사한 눈으로 김남준을 바라보았다.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제 딸도 구해주셨네요. 저는 이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남준은 그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 자신과 이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솟아올랐다. 김남준은 인사를 마치고 그 어느 때보다 안도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는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만남이 그의 삶의 일련의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과 그와 그 여자의 운명이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김남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뭔가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와 이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았다. 다음 날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김남준은 학교에 가고 엄마의 집안일을 돕고 동네 친구들과 놀아주는 등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김남준은 알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막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남준 씨, 손님이 오셨어요. 그는 놀랐다. 이 시간에 누가 당신을 찾고 있을까요? 마당으로 나간 김남준은 집 앞에 주차된 반짝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 여성이 걸어 내려왔는데 이린 씨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 비즈니스우먼의 고급스러운 자태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미아 가 어머니 품에 안겨 푹 자고 있었습니다. 김남준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을 크게 떴다. 이린 씨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남준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남준 엄마는 집에서 나오다가 이린을 보고 조금 놀랐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이린은 부드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리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김남준이 아니었다면 아마 당신과 미아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남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라도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리는 웃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0살짜리 소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리는 엄마 김남준에게로 향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김남준의 학업을 지원하고 그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엄마 김남준이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김남준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더 좋은 학교에 등록금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은 단 하나뿐입니다. 김남준이 동의한다면 그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남준은 깜짝 놀랐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어머니도 혼란스러웠다. 일인 선생님,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골 사람이라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학교에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이가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남준이 최고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남준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고 김남준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남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학교를 사랑하고 마을의 소박한 삶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일부가 이 기회에 대해 흥분을 느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김남준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김남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생각해봐도 될까요? 이리는 웃었다. 물론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리는 떠나기 전 김남준 어머니에게 명함을 줬다. 이게 내 전화번호야. 너희 둘 다 생각이 끝나면 나한테 전화해. 그런 다음 그녀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김남준은 마을 길로 차가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그는 익숙한 집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남준은 몸부림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일인의 제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맴돌았다. 그중 일부는 더 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를 걱정하는 부분은 또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소박한 삶을 떠나 이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에는 달빛이 익숙한 비포장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그는 매일 방과 후에 그곳으로 돌아왔다. 김남주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김남주는 잠이 부족해 눈이 푹 꺼진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밖으로 나갔고 그의 어머니가 현관에 앉아 그의 앞에 펼쳐진 논밭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남준 어머님이 조용히 전화를 하셨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김남준은 알 수 있었다. 생각해 보셨나요? 김남준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 뒤 엄마, 모르겠어요. 가고 싶지만 겁도 나네요. 제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를 끌어당겨 자기 옆에 앉혔다. 김남준아, 나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걱정하는 것도 알아. 나도 걱정되지만 너는 강하고 착한 아이라고 믿어. 너는 더 나은 자격이 있어.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 다 평화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남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의 감정이 문득 또렷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천천히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그의 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내 몫이지만 나한테 묻는다면 시도해 봐야 할 것 같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얘야. 김남주는 침을 삼키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열정의 파도도 스며들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알았어. 시도해 볼게. 그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지원합니다. 며칠 후 김남준과 그의 어머니는 1인을 만나기 위해 시내의 작은 카페로 갔다. 모녀를 본 1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딸, 잘 생각해 보셨나요? 김남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1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1인은 환하게 웃었다. 멋지네요. 이 말을 들으니 너무 기뻐요.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내부에는 귀하가 언급한 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최고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남준의 어머니는 문서를 받아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겨보았다. 명문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1인이 제시하는 방식을 보면 이 여자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면 집을 떠나야 하는 거겠죠. 건마 김남준이 물었다. 1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여긴 기숙학교이지만 원하시면 주말에 집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김남준은 그 말을 듣고 좀 더 안심이 됐다. 그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한번 해볼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만약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가 당신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김남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다면 이번 달부터 입학 수속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아직 약간의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기회도 가득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남준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남준이 새 학교에 정식 입학한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는 학교의 높은 철문 앞에 서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그가 한때 다니던 소박한 마을 학교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의 앞에는 높고 넓은 건물들,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학교 운동장, 단정하고 정중하게 옷을 입은 학생들이 있다. 김남준은 새 교복인 흰색 셔츠, 파란색 바지, 그리고 1인의 여동생이 준비한 완전히 새로운 책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옆에 서서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김남준은 침을 삼키며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1위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웃었다. 당신이 조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남준은 심호흡을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첫날 아침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김남준은 학교를 견학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는 그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에 김남준은 조용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아, 너 신입생이니? 강경을 쓴 소년이 온화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남준이에요. 김남준은 어디서 왔나요? 또 다른 소녀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남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여기서 꽤 먼 시골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 중 몇몇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여기엔 너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자 안경을 쓴 소년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저는 민준이에요. 이쪽은 이란, 황준호 그리고 지훈라고 소년은 하나씩 소개했다. 축구할 줄 아세요? 그 질문에 김남준은 놀랐다. 알아요.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시합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김남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방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새 학교에서의 김남준의 첫 축구 경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먼지가 많은 공터에서 노는 데 익숙했지만 이곳의 잔디밭은 넓고 평평했습니다. 모두가 매우 체계적으로 플레이합니다. 김남준은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으나 점차 본능이 드러났다. 그는 빠르게 달리고 능숙하게 공을 다루며 아름다운 골까지 넣었다. 아주 좋아. 김남준. 민준이 소리쳤다. 와, 이렇게 잘 차실 줄은 몰랐어요. 황준호도 신이 났다.
김남준은 웃으며 처음의 긴장감은 점차 사라졌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가 끝난 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민주는 너 모교 축구팀에서 뛰본 적 있냐고 물었다. 김남준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주 작고 공식 축구팀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친구들과 자주 경기를 해요. 이라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내 말은 이곳은 명문 사립학교라는 것입니다. 김남준은 잠시 침묵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여기서 공부할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일행 전체가 그에게 눈을 돌렸다. 정말요? 무슨 일이에요? 김남준은 황량한 길에서 1인과 미아를 발견한 후 도움을 요청하고 1인의 도움을 받기까지의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 같군요. 황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민준이 웃었다. 그리고 김남준 씨는 정말 용감하신 것 같아요. 김남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누구라도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행동할 만큼 용감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준은 따뜻한 느낌이 든다.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어쩌면 너무 걱정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곳에서의 생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남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김남준은 웃으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낯선 환경이 조금 낯설었지만 민준님, 황준호님, 이란님, 지훈, 그는 점차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반원들도 모두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더 이상 첫날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오후 체육 시간에 학급 전체가 두 팀으로 나뉘어 축구를 했습니다. 김남준은 민준, 황준호 등과 한 팀이 되었고 상대팀에는 김남준이 학교 첫날부터 알아본 황용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황용은 늘 매끈매끈한 부자아이로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당당하게 걷는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황용의 눈으로 보면 김남준은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황용은 재빨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며 과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남준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기는 치열했고 두 팀은 분투했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점수는 여전히 2에서 2 동점이던 중 김남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황준호가 오른쪽 측면에 김남준에게 공을 패스하고 있다. 그는 빠르게 컨트롤하며 상대 골문을 향해 직진했다. 비인은 서둘러 멈춰섰지만 김남준은 교묘하게 그의 앞으로 미끄러졌다. 이제 황용과 골키퍼만 남았다. 김남준은 이것이 결정적인 골을 넣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을 던지며 슛을 준비하는데 그 순간 쾅! 김남준의 온몸이 갑자기 옆으로 밀려났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무릎이 긁혔으며 공은 굴러갔습니다. 마당 전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민준이 황용아, 너 너무 나쁘게 놀아 라고 외쳤다. 황용은 팔짱을 끼고 조용히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단지 공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약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김남준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앉았다. 그는 황용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육교사가 다가와 호루라기를 불었다. 황용, 김남준 팀에게 반칙, 프리킥이다. 하지만 김남준이 프리킥을 차기도 전에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어느 팀도 승리하지 못한 채 경기가 종료됐다. 학급이 모두 떠난 뒤에도 김남준은 여전히 운동장에 앉아 무릎에 난 상처를 닦고 있었다. 민준과 황준호가 달려왔다. 김남준, 괜찮아. 김남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황용.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에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남을 무시하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김남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그는 황용이 얼마나 부유하고 좋은지 상관하지 않지만 황용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황용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날 밤 김남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방금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느 곳에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얘야.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김남준은 엄마가 보지 못하는데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면 황용뿐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축구 경기가 끝난 뒤 며칠 동안 김남준과 황용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김남준은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황용이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항상 수업 시간에 김남준을 놀리고 도발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때로는 비꼬는 말로만 합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아, 불쌍한 학생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어쩌면 일인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을 준 건 아닐까. 황용은 쉬는 시간에 일부러 김남준에게 들려주기 위해 무심코 한 말을 내뱉었다. 김남준은 고개를 들어 황용을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에서 그는 조롱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숙제를 계속했습니다. 김남준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황용은 웃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민준은 그의 옆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황용아, 넌 너무해. 황용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남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반격하면 황용에게 그와 싸울 이유가 더 많아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용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이 아니라 민준에게 자신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에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열었을 때
김남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이는 학교 내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선생님께서 김남준이 참가 학생 중 한 명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남준 씨, 정말 참여하고 있나요? 민준이 눈을 굴렸다. 김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이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황용은 근처에 서서 낄낄 웃었다. 당신, 자신이 경쟁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간 입학한 아이요. 김남준은 황용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 안 돼요? 제가 부족하다면 그냥 기다려보세요. 김남준의 직설적인 대답에 황용은 조금 당황했다. 김남준이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지만 황용은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 다음 날 김남준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지식을 검토하고 고급 연습을 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 황준호, 이란도 함께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며 그를 도왔다. 그리고 대회 당일이 다가왔다. 학교의 넓은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참가자들은 시험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 앞에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공간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황용도 참석했다. 무대에 오른 그는 김남준을 바라보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김남준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대회는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준은 한 번에 한 가지 질문, 한 번에 한 가지 사실씩 열심히 집중합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날 무렵 김남준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자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김남준은 2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고 나는 김남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당신이 해냈어요. 김남준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3위 황용이었다. 김남준은 뒤돌아 황용을 바라보았고 그 역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확연히 드러났다. 김남준이 그를 이겼다. 대회가 끝난 뒤 황용은 더 이상 김남준을 자극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했다. 김남준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했습니다. 황용 같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민준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학교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남준은 더 이상 운 좋게 학교에 입학한 시골 소년이 아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선생님들은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도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황용이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김남준을 경멸하거나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김남준은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놀리지 않고 대신에 때로는 도전하는 듯한 조용한 표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경멸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김남준은 황용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당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남준이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황용이 다가왔다. 야, 김남준은 황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뭔가 문제 있어. 황용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를 꺼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너는 무슨 공부를 그렇게 잘하니? 김남준은 황용이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며 눈을 깜박였다. 무슨 뜻이에요? 황용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당신만큼 잘하고 싶어요. 김남준은 너무 놀라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언젠가 황용이 이것을 인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용을 바라보며 웃었다. 당신은 나만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나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황용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너무 철학적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김남준은 가볍게 웃으며 책을 다시 보았다. 저는 비밀이 없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정말로 더 나아지고 싶다면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세요. 황용은 생각이 깊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황용이 일어섰다. 감사하다. 김남준이 웃었다. 아무것도 아님. 그날부터 김남준과 황용의 관계는 점차 변해갔다. 그들은 바로 친구가 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황용이가 가끔 김남준에게 숙제에 대해 물어보았고 김남준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웃었다. 황용까지 만졌구나. 김남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그가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누구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점차 김남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멸시받던 시골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이 학교의 수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노력과 인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남준은 새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첫날처럼 길을 잃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공부, 친구 사귀기, 과외 활동 참여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김남준이 숙제에 집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일인의 여동생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떻게 지내세요? 기린의 목소리는 마치 남동생을 챙겨주는 언니처럼 따뜻했다. 네, 괜찮아요. 학교는 아주 좋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인 씨는 폭소를 터뜨렸다. 알아요. 당신의 진전을 보니 기쁘군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과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김남준은 놀랐다.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너희 학교에서는 사업가들과의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김남준은 좀 놀랐다. 하지만 저는 학생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업가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교환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시야를 넓히고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남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그 주말, 학교의 큰 강당에는 김남준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우아한 옷을 입은 어른들, 성공적인 사업가, 교사, 심지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인이 나타나 김남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여기 계세요. 이리 오세요. 김남준이 다가와 1인 옆에 섰다. 그녀는 그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데려갔습니다. 1인은 내가 모두에게 말했던 그 소년 김남준이다 라고 1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소개했다. 한 중년 남성이 김남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인 자매님이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남준은 놀랐다. 아저씨, 다들 저를 아시죠? 1인은 웃었다. 물론이죠.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남준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남자는 계속했다. 얘야,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김남준은 눈을 깜박이고 잠시 생각한 뒤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1인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대단한 일을 해낼 거예요. 김남준이 웃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는 외부 세계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김남준과 1인 자매가 함께 행사장을 나갔다. 기분이 어때요? 김남준님, 기린이 물었다. 김남준은 심호흡을 했다.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밤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김남준은 자신 앞에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길고 넓은 길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변했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교환 후 며칠 동안 김남준은 의욕이 넘쳤다. 그는 외부 세계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탐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남준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 과학, 심지어 커뮤니케이션과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소프트 스킬까지 배웠습니다. 매일 그는 조금 더 노력합니다. 어느 날 김남준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황용이 다가왔다. 지금도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황용은 한마디를 내뱉었지만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냉소적이지 않았다. 김남준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그래, 너는 어때? 황용은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나도 노력 중이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김남준 씨, 저번에 당신 말이 옳았어요. 더 나아지려면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해요. 김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황용은 잠시 침묵하다 웃음을 터뜨렸다. 인정하기 싫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바꿨어요. 김남준은 가볍게 웃었다. 아시다시피 황용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전에는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김남준과 황용 사이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교장은 전국 과학대회가 곧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황용이 참가 신청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황용이 솔선해서 김남준을 만났다는 점이다. 가입하시겠습니까? 김남준은 놀랐다. 나. 황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아니라 팀원이에요. 김남준은 순간 멍해졌다. 예전에는 황용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황용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니 그가 정말 진지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김남준은 심호흡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좋아. 같이 해보자. 황용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이번에는 김남준이 혼자 가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팀원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 여러분이 쏟는 모든 노력이 여러분을 더 큰 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남준과 황용이 정식으로 한 팀이 되어 함께 전국 과학대회를 준비한다. 두 사람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케미스트리를 찾았다. 그들이 선택한 주제는 환경보호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꼼꼼함과 인내심을 갖춘 김남준은 데이터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갖춘 황용은 아이디어 제시를 담당한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솔루션에 대해 토론하고, 작은 모델을 테스트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과 황준호는 가끔 놀러오곤 한다. 이 둘이 함께 일할 줄은 몰랐어요. 황용은 웃으며 김남준을 바라보았다. 저도 예상 못했어요. 김남준은 더 이상 과거에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이제 그는 앞으로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다. 경기일은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쟁팀들이 차례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동안 강당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남준과 황용의 차례가 되자 두 사람은 수백 명의 관객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무대에 섰다. 황용은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맑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환경오염의 현 상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남준은 계속해서 그들이 제안한 솔루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연구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만든 작은 모델, 즉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폐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청중은 묵묵히 지켜봤고 심사위원들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울려 퍼졌다. 황용은 김남준을 바라보며 웃었다. 매우 좋은 김남준도 웃으며 화답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오후에 발표됐다. MC가 1위 수상팀의 이름을 발표하자 김남준과 황용은 숨을 죽였다. 1등상은 김남준과 황용팀에게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준과 황준호는 관중석에서 환호했고 멀리서 응원하러 온 1인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김남준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끼며 상을 받으러 걸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입증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회가 끝난 뒤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서 황용이 갑자기 말했다. 김남준 씨,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김남준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창조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황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뭘 하든 성공할 거라고 믿어. 김남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앞길이 더 이상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직면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단력과 동료가 옆에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 과학대회에서 우승한 후 김남준과 황용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런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던 학생이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한 것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김남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명성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가 겪은 여정이다. 소심한 시골 소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변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남준이 수업 준비를 위해 가방에 책을 넣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김남준 씨,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세요. 김남준이 말을 멈췄다. 당신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정과 학교 활동은 그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갑자기 향수병을 느꼈습니다. 응, 엄마 집에 올게. 토요일 오후, 김남준은 익숙한 마을길에 발을 디뎠다. 쌀쌀한 냄새를 실어가며 시골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들판 가장자리에서 뛰고 뛰어올랐다. 엄마는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을 본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컸구나. 김남준은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너는 아직 내 아들이야. 그날 저녁, 모녀가 함께 현관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김남준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곳을 떠난 것을 후회하시나요? 김남준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든 이곳이 여전히 내 집이라는 것도 이해해요. 그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김남준. 그는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미래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남준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소년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용기, 인내, 믿음의 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멸시받는 시골 소년에서 김남준은 배경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민준에게 증명해 보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심스러운 시선, 비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낙담하는 대신 이를 일어서기 위한 동기로 활용하십시오. 성공은 운이 아니라 끈기와 끊임없는 결심의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친절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작은 도움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쏟을 때 삶은 기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